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교수신문에서는 해마다 올해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하는데요. 2022년 올해 사자성어로는 과이불개가 뽑혔습니다.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로 논어 위령공편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과이불개는 또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연산군일기 3년 6월 27일에는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과실 고치기를 꺼려 고치지 않음을 비판했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교수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잘못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용서와 개선의 기회마저 잃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주입니다. 콘텐츠가 숭, 자격증을 쏘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쏘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숭싸, 콘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네, 여기는 지프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프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데요. 12월 한 달간 최대 1,099만 원 할인부터 전 차종 다양한 혜택까지. 올해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하죠.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화물연대가 돌연 파업을 철회했었죠. 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김태영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2020년 7월 30일이었죠. 진통 끝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군이 소보, 의성 비안면으로 확정한 날이 바로 이날인데요. 자, 이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뭐니 해도 군의군의 대구 편입 카드였습니다. 이전지 확정 이후 2년 반의 시간이 지났는데, 자, 이제 드디어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완료가 됐네요. 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이제 경북 군의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의군으로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네. 법률안은 법 시행 전에 군의군에 적용되는 경북도의 조례, 규칙을 편입 이후 6개월 뒤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네. 또 유예기간 중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지사로 되어 있는 권한 소관 사항은 대구시나 대구시장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도 뒀고요. 편입 법률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 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에서 수정 가결된 뒤 8일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고요. 어쨌든 군의군 입장에서는 오랜 수건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우선 김진열 군의군수는 국회 본회의 통과 당일이었던 지난 8일 상경해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이날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 직후에 제가 이제 김 군수와 직접 통화도 했었는데 예, 예. 김 군수는 2년 반을 참고 기다려준 국민들에게 고맙다. 뭐 이렇게 공을 돌렸고요. 네. 그리고 지역 정치권. 사실 이번 편입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는 그간 진통이 적지 않았습니다. 막 안동 예천이 지역구이기도 한 김영동 의원이 한때 거세게 반발하면서 등안이 소위 통과조차 못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김 군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용환 대구시당 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에게도 이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로 김 군수하고 통화를 했군요. 통과된 직후에 바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군민들에게 기다려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말 했었고 혹시 다른 얘기 한 거 없으니까 좀 의미 있는 얘기 이거 말고도 의미 있는 이야기는 이제 공항을 이제 1단계가 어떻게 보면 공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자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편입 이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행정 공백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겠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지 못한 행정 공백 이런 게 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6개월 유예 조치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7월 1일에 이제 대구 광역시로 편입이 되는데 군의군이 네네. 일단은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경상북도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6개월 동안은 대구시 소속이지만 그래도 경북의 조례와 규칙을 따른다. 유예 기간 동안은. 예.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군민들의 표정은 어땠을지 감회가 새로웠을 것도 같고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주민들 대부분은 늦어진 감은 있다. 그래도 대구에 이제 편입돼서 달라질 군의를 생각하는 데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기대감. 예. 네, 민간 차원에서 이제 통합신공항 유치 활동이라던가 이런 해온 단체가 이제 군의군에는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예. 이 단체 관계자도 이제 당일날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 오랜 염원이 통과됐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제 통합신공항의 발전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공항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냥 장밋빛 전망만이 있는 거는 또 아닌데 군의군이 대구에 편입됐을 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민들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 기대감을 좀 드러내는 분위기. 그렇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좀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불안의 목소리죠? 농가 지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껏 경북에 있었을 때를 경우로 하면 경북은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각종 직불금, 농업 직불금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농가 지원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이제 일부 주민들 사이에 있었고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행정 체계를 살펴보면 이거는 보면 이제 경북의 경우에는 강력 지자체, 그러니까 경북도의 경우에는 지원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대구시가 직접 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산 확보라든가 편성 같은 부분들을 군의군이 직접 했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앞으로는 대구시가 예산 확보 편성 이런 거를 관여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의 경우에는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직접 다 나서서 하고 대신에 이제 이거 예산을 배분을 해주고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했었다면 그래서 분배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군의군이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구로 갔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일단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군의군은 일단 지역 농가들을 위해 이제 기존의 지원이 대구에 편입된 이후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그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 농축산업 분야라던가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보존 사업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똑같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한다거나 이런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농업 분야에 대한 불안감이군요. 혹시 그렇죠. 지금 각종 지원, 직불금 이런 것들이 혹시 지금 받고 있는 게 끊기지 않을까
예, 이런 그렇죠.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생리를 뽑는 심정 이라면서 군의를 대구에 편입하는 게 아쉽지만 지역의 대개인 통합신공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또 활성화가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편입 이후에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경북도는 최근까지 이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해서 1만 6천 가구, 4만 명 규모의 군의 의성 공항에 이제 신도시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이제 기본 구성을 마쳤습니다. 아, 그래요? 내용을 보면 예. 군의에는 이제 공항 관련 주거단지, 그러니까 군 영외 간사나 이런 시설들도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예. 의성에는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1년간 또 세부 계획을 또 이제 좀 더 세울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2020년 7월에 체결된 공동 합의문을 보면 군의군 대구 편입 외에 민간공항과 공항 진입로, 군 영외 간사는 군의군에 배치를 하고 예. 군의군과 의성군의 공항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각각 330만 제곱미터씩 조성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성에서는 도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군의에 대해서는 이제 대구시가 예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 공항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뭐 산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랑 대구시의 그 공조가 더욱 중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군의 의성 공통으로 공동 경계구역에다 공항 신도시를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는 네네. 군의 의성이 다 포함되는 공항 네네. 신도시 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군의 쪽에는 주거단지 위주로 놓고 의성 쪽에는 이제 산업단지 위주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봐서. 예. 예, 예. 근데 이 당시에 처음에 뭐 이런 협상을 할 때 뭐 좋은 거는 다 군의 쪽으로 가고 뭐 안 좋은 것만 의성 쪽으로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예. 그런 걸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군의 의성이. 그렇죠. 이제는 뭐 서로 어쨌든 첫 번째 뭐 단추에 딱 대구 편입이 끝났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조금 이제 조율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좀 더 세부적으로 조율할 게 또 참 정말 첩첩산중이군요.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의성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산업단지, 뭐 물류단지 이런 것들이 조성할 계획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가 들어서는 겁니까? 네, 이제 경북도는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나 항공 산업 클러스터 같은 이 시설들을 의성에 짓고 그리고 뭐 산학연 인프라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류단지나 산업 시설을 조성을 해서 지역 발전에 이제 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와의 협조도 계속 중요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합의문에 따라서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군의군은 되게 큰 수혜를 입어서 의성에도 이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는 않는데 그렇죠. 네, 결국은 의성이 이제 뭐 항공 물류단지 그리고 항공 정비 산업단지 같은 시설들을 조성을 하고 또 이 시설들의 그 종사하는 분들 뭐 산업 물류 종사자들의 주거단지 조성 약속을 이제 의성이 해달라. 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성 쪽에도 이제 주거단지 어느 정도는 좀 조성해달라 그렇죠. 이거군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의성도 이제 뭐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 유입이 가능해질 그렇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경상북도는 앞으로 대구시와 공조를 해서 공동 합의문 이행에 힘을 쓰는 한편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신공항 건설 시기를 조금 더 이제 앞당길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이제 연내 국회 통과일 것 같습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참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죠? 지금 네네, 국회 그렇습니다.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연내 통과 지금 국회 분위기 봐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뭐죠? 해임 건의안 뭐 그거 예산 그렇죠. 등등으로 해서 국정조사 등등으로 해서 계속 대치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연내 통과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법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이고요. 네. 또 연내 통과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안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극한의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을 강주공공항 특별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뭐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거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부산이나 뭐 경남 출신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에도 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저쪽 민주당 의원들은 저 광주 군공항 같이 통과시키자 네네. 이런 거고, 또 부산 경남 의원들은 여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되면 이 가덕도 신공항 이거 좀 뜨뜻미지근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조금 견제하는 게 있군요. 주위에서. 그래서 이제 강주가 이제 지역구인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11월 초라든가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만나서 뭐 연내 같이 특별법을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좀 의견을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당 내에, 그러니까 여당 내 국민의힘 내에 있는 부산이나 경남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 이제 뭐 가덕도 공항하고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하고 개항 시기라든가 이런 게 두고 이제 알게 모르게 뭐 약간의 그런 눈치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반응이 그렇게 뭐 호의적이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여야에서 다 좀 견제를 받는군요. 이게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아직 국회 계류 중이고, 또 특별법의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서도 정부랑 조금 더 이제 조율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그래서 원래 마침 이제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임시국회가 지난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연내에 이제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나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전국 친환경자랑! 페트병 라벨 떼서 버려주라. 빈캔은 꼭 구겨서 버려주라. 주라 환경 생각해주라. 우리 모두 에코에코하게 친환경 실천 합시다.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빈손 복귀다. 여론을 얻지 못했다. 노정 갈등만 커졌다. 이렇게 파업은 끝이 났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았습니다. 자,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김태영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영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형입니다. 예, 지금 제가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 빈손복귀다, 여론 얻지 못했다, 노정 갈등만 커졌다 이런 말씀 들으실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상당히 화물연대 지난 금요일 파업을 철회했는데 많이 착잡하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파업 철회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화물연대는 지난 6월 달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제안하면서 파업을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5개월간 화물연대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여야 간에 단 한 차례 논의가 되었을 뿐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네. 정작 약속 이행을 요구하면서 들어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대화는커녕 처음부터 무시하고 탄압으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예. 위헌 요소가 다분했던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서 공정위를 통한 압수수색 그리고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등으로 화물 노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정부 탄압이 파업을 푼 1차적인 원인이겠고요. 예. 두 번째로 파업이 16일로 이제 장기화되면서 경계의 곤란을 겪는 조합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실제로 화물차를 사면서 부담해야 되는 할부금과 보험료, 가족 생계비 등은 하루 13시간 꼬박 25일을 일해야 겨우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 이에 생계 문제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노조집행부에는 큰 부담이 되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올 연말에 자동으로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일단은 유지를 해야 한다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는 고육책이었습니다. 예. 한번 폐지되면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은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더 어렵다는 지도부와 조합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업 철회 배경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정리가 되는데 예. 일단은 정부의 탄압, 뭐 대화하기는커녕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 업무 개시 명령, 압수수색 등등. 글쎄요,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은 파업을 더 가열차게 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사실 예.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생계 곤란을 겪는 조합원들 또 안전운임제를 일단은 올해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 파업을 철회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당초에 정부 여당에서도 제안한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파업은 16일 동안 했는데 얻은 게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사실상 전체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과속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안전운임제가 도입될 당시 2022년까지 시범 실시 후에 효과가 확인되면 확대하기로 정부가 이미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운임제 유효성은 해당되는 BCT,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 화물 노동자들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파업주단체는 이를 애써 부인하고 있습니다. 3년 연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화물 노동자들을 잠시 또 달래두자는 궁여지책입니다. 그렇죠. 화물연대 조합원은 26,000명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 노동자는 40만이 넘습니다. 품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을 통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화물 노동자 모두가 안전운임제가 정착되고 모든 운송 품목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향후 정부 여당과 협상을 통해서 안전운임제를 정착시키고 품목 확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네요. 이제 화물 연대 조합원은 26,000명, 하지만 전체 화물 노동자는 4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조합원들만은 위한 그런 파업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40만 명 화물 노동자 전체를 위한 그런 파업이었다는 거,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얻었다. 나중에 큰 원동력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뭐 얻은 게 없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필요성,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은
예. 사실상 화물 노동자들한테는 아주 크게 공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조합원들 참여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견 보면은 지금 뭐 정부가 이긴 것 같지만 이게 이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예. 자, 정부 여당에서도 일단은 선복귀 후 협상 요구해 왔고 파업은 철회하지만 정부의 협상은 계속될 텐데요, 앞으로. 자, 예. 그렇다면 처음에 요구했던 거 안전 운임제 지속 그리고 품목 확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요구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선복귀 후 협상이라는 말이 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달 파업을 통해서 정부 여당과 안전 운임제 지속 그리고 품목 확대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 복귀를 했었는데 예. 6월 이후 정부와 여당은 대화 협상을 사실상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어떠한 대화 테이블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파업에 돌입을 했던 것인데 6월 파업 후에 복귀하고 그 뒤에 협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11월 달에 파업을 돌입했는데 또 복귀하고 협상하자는 이거는 사실상 말장난이라고밖에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재반 사정으로 11월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 여당과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이시당초 화물연대와 약속대로 안전운임제 정착과 품목 확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의 행태는 사실상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수준의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화에 나설 것을 사실 진심으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꼭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와 일각에서는 이건 너무 과한 요구다. 이 두 가지 요구가.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안전 운임제 유효성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하지만 화물연대 입장은 그 반대시고요. 자, 이 안전 운임제와 품목 확대 그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사실 우리 화물연대의 요구가 과하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과하다는 것은 사실 화물연대 주장이 누군가에게 크게 손해를 끼친다는 건데 네. 실제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1차 화주사에게도 현재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구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재 화물 노동자들의 과적과 과속, 무리한 야간 노동, 초과 노동의 주요한 원인은 화물 운송 시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1차 화주와 또 운송 노동자 그 사이에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중간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그 구조. 수수료가 워낙에 여러 단계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최종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예. 1차 하주업체에서 책정한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최저 생계비에 근접하는 수입을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화주업체에서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준다 운송료로. 예. 그럼 중간에서 떼가는 게 많군요. 실제 이제 운송 노동자에게는 한 반밖에 오지 않는 예를 들어 이런 구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구조 때문에 예.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쉽게 우리말로 한탕이라도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과속할 수밖에 없고 과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런 중간 착취를 없애자는 요구이고 예. 그것이 이미 그 BCT와 컨테이너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예. 안전 운임제를 하면은 이 중간 알선 업체를 없앨 수가 있는 건가요? 중간 안전 운임제를 하게 되면은 중간 알선 업체들 노동 시간을 예. 최소 노동 시간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소 노동 시간으로 보장을 하고 그 안에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맞춰주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과도하게 중간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떼어 먹는 이런 중간 착취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혹시 이 안전 운임제 품목 확대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다단계 알선 하청을 이걸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어떨까요? 그건 이미 우리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수십 년째 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건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도 그런 다단계 하청 구조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안 되는군요, 잘.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 관행이라는 문제 하나하고 예. 요즘 우리 기업들이 그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차를 고용을 하거나 예.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들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은 지금 사실상 개선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상당히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정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 운송자가 지어야 되는 거고. 예. 최종적으로 임금을 수입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다음 질문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실제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시간 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화물연대에서는 도움이 크게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 노동자들은 모자라는 유류비, 차량 할부금, 생활비 충당하기 위해서는 위험하고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그 해당하는 품목인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보면 안전운임제 실시 이후에 시멘트 품목의 경우에는 과적 경험이 30%에 육박하던 것이 1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도 시멘트의 경우에는 50% 정도 되던 것에서 27%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컨테이너 운반 같은 경우에는 29%에서 1.4%로 대폭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노동 위험 지수와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실상 현장에서의 실증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현장 노동자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들이대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 겁니다. 들어보니까 안전운임제 유효성 효과는 분명히 있군요. 아주 확연히 있군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 궁금한 게 그 시멘트와 컨테이너는 안전운임제 적용받잖아요. 두 개. 그 두 가지 그 운송 화물자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화물 운송자 중에서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얼마 안 됩니까? 대략 한 5% 정도 5% 정도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머지 95%를 위해서라도 이 안전운임제가 꼭 도입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고. 자, 그리고 또 좀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지금 매스컴에서 지금 화물연대 귀족 노조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 고소득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일부 있던데요. 이거 사실 안 그렇죠? 어떻습니까? 좀 우리도 답답한 건데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사실상 그냥 우리 이웃입니다. 가끔씩 야간 운행하고 차고지에 차를 넣지 못하고 도로에 세웠다가 불법 주차 딱지 받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 화물 운송이 고소득이면 무엇 때문에 사고의 위험과 목숨을 갉아먹는 과속, 과적, 야간 운행을 하겠습니까? 수억 원이 넘는 화물차 할부금과 수리비 그리고 연 800만 원 육박하는 보험료에다가 가족 생활비까지 맞추려다 보니까 힘들어도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군요, 또. 이거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800만 원. 그냥 운송료를 얼마 이상 받으니까 운송료 곱하기 며칠 내서 받아가는 모든 수입이 우리 수입이 아닙니다. 재료비, 임차료, 운영비 모두 포함해서 총 수입만 계산해서 자영업자들한테 모두 고소득자라고 그러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귀족은 국회의원들과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대통령 아닙니까? 몸뚱아리 굴려서 일하는 노동자들 귀족 노동자라고 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적 규정을 정치인들이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아니면 정부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오늘 우리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이제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계약 없는 입법
그리고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아, 단식 농성 들어가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단식 오늘부터요?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비 그리고 도로에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최근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도로 전광판에 화물차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이라는 공고가 계속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화물 노동자들의 무리한 운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과속, 과적 그리고 무리한 야간 운행으로 인해 누군가의 사고를 유발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우리 화물연대의 불가피한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화물 노동자와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은 사실상 말장난 그만하고 화물 노동자와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이걸 빌어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파업 철회 후에도 정부에서는 이 운송 거부에 따른 그 책임, 경제적 피해, 매스컴 보니까 경제적 피해가 3조 원 넘는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던데 이 얘기는 받아들이시기 좀 힘든 얘기죠? 아니 경제적 피해가 3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 계산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 파업 기간에 운송하지 못했던 모든 물량들은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또다시 무리하게 운행을 해서라도 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 물건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16일 파업에 3조 6천억의 경제적 손실이 만들어졌다면 그만큼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그런 식으로 귀족 노동자다, 이데올로기 프레임 귀족을 씌워서 탄압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우리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매스컴 뉴스를 보면은 정말 프레임 씌우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요. 너무 좀 억울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협상도 잘 이루어지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김태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크리스마스 문화 또는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은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맘때쯤이면은 아마 앵커님도 익숙히 들었던 구세군의 종소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최근에는 듣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썰렁해졌는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두 군데 이제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시즌이 왔구나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태가 변화된 것을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때부턴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예전에 우리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만 해도 굉장히 그 거리가 시끌벅적하고 하루 종일 거리에 그 크리스마스 캐롤 울려 퍼지고 그런데 혹시 교수님이나 저나 요즘에 시내 잘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분위기 괜찮은데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네요. 저 최근에 주말에 좀 나가봤는데 그러세요? 다른 일 때문에요. 근데 분위기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아, 그래요? 네네. 자, 산타클로스가 딱 먼저 생각나잖아요. 대표적 캐릭터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의 모습도 올해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 거리에서도 그렇고 상점에 가서도 그렇고 예전만큼 눈에 잘 안 띄고 이제 뭔가 좀 이미지가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제 가물가물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산타클로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산타클로스라는 말은 원래 성 니콜라스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00년 전에 터키 지방에서 살았던 어느 성인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분이 이제 신심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봤다는 걸로 아주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오다가 아마 이제 16세기, 17세기 아마 이 무렵쯤인 것 같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특히 이제 네덜란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우스의 인기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그것이 이제 근대 세계에 들어오면서 좀 이제 상업화되면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산타클로스가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제 터키 지역의 성 니콜라스 여기서 이제 이름이 유래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산타클로스가 이후에는 너무 좀 상업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해서 너무 상업화되는 거 아닌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게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성 니콜라우스 축일은 12월 6일로 따로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서양에서는 이제 그날 축제를 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한 4주 전부터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시끌벅적한 도시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뭐 좀 들뜬 사회 분위기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가 이제 겹치니까 그런 저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하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이 크리스마스 이 분위기가 뭐 우리나라 뭐 다들 아실 테고 저쪽 유럽에 오래 사셨으니까 유럽 쪽은 이게 굉장히 길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한 4주 됩니다. 4주 정도 즐기는군요. 네. 그러니까 11월 말쯤 되면은 크리스마스 장이 섭니다. 장이 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의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에 크리스마스 장이 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온갖 크리스마스 행사, 크리스마스 축제를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거기서 열리고 뭔가 좀 크리스마스 음식들도 거기서 즐기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오랜 세월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도시들도 있어요. 각 나라마다. 뭐 예를 그런데 들어서. 이제 이런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 도시는 뉴욕이죠, 뉴욕. 뉴욕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산타클로스가 어떤 하나의 수호 성인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뉴욕 사람들에 의해서 유쾌한 요정 할아버지 산타클로스가 이제 이미지로 나타나고 백화점에서 이걸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좀 방문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난 한 200년 동안 계속 되면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 산타클로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형성됐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이맘쯤 되면은 이제 영화계에서도 이제 가족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나홀로 집에가 딱 생각나는데요. 아마 누구나 아마 몇 번씩은 봤을 겁니다. 한 10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볼 때마다 재밌어요. 영화도 이렇게 생각나고. 그 왜 저 루돌프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건지. 루돌프 이야기는 굉장히 한참 지나서 이런 분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도 한참 지나서 1939년 미국의 어느 백화점 카피라이터가 이 기존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하고 이제 산타클로스한테 선물을 받는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에다가 그 산타클로스가 타고 오는 그 마차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슴이 끄는 차. 거기에 이제 루돌프 사슴코라는 그 빨간 코를 가진 그 사슴의 얘기를 얹으면서 이제 그 안개 낀 성탄절 이브에 선물을 이제 실어 가기가 아주 곤란해졌을 때 이 빨간 코 덕분에 산타클로스가 무사히 선물을 실어 날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추가되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그 책이 엄청나게 네. 히트를 쳤. 상당히 늦게 생긴 캐릭터군요. 루돌프는 네, 네. 39년에.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시 좀 본론을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좀 시들해지고 예전에 비해서 분위기가 네. 좀 달라진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한 10년 정도 한국을 비웠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네. 벌써 이제 서서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때부터. 비해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얘기도 해보고 뭐 신문 기사도 좀 살펴보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얻은 몇 가지 결론은 일단은 예전만큼 교회에 나가는 교인의 숫자가 많지 않고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위축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교회가 좀 이제 보수화되는 측면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종교적 이미지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기독교인들만의 축제 아니야? 뭐 이러면서 종교적 이미지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다. 이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주 익숙한 캐롤이 지금 사라진 게 가장 그 좀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예. 이거는 저작권 문제가 좀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왜 좀 일정 규모 이상 뭐 상점에서 못 틀게 돼 있죠, 지금 저작권 때문에. 그렇죠. 네, 소규모 상점을 크네요. 제외하고 일정한 크기 이상에서는 커피숍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비용을 내고 틀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고 또 요즘에는 생활 소음에 대한 그 주민들의 뭐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마 이거 같아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혼자 즐기는 음악 감상 이 방식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면서 캐롤도 혼자 듣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요즘 왜 이렇게 다들 이어폰들을 끼고 다니는지 그 귀에도 안 좋은데 하루 종일 음악 듣는 친구들도 많고. 네네. 이것도 크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도 이제 이 선물 주고받는 문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동 인구 감소가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어린이 출산 인구가 낮아진다는 건 아무래도 연애도 적게 하고 결혼도 적게 한다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타는 그런 기회가 훨씬 적어지고 또 아동이 가정에 적으니까 선물을 구매할 그런 동기도 굉장히 적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쇠퇴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문화와 분위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결론 간략히 좀 내려주시죠. 사실 저도 뭐 젊은 시절에는 너무 시끄럽고 이 과도한 소비 문화를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못마땅하게 여긴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요즘에 이게 너무 한산하고 죽은 듯한 이런 분위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옛날이 더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분위기가 죽는 걸 보면서 이게 또 이제 경기 침체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거고 전반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하고 다 연계가 돼 있을 텐데 제가 좀 이제 이런 그 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